흑임자 쌤이에요. 오늘은 선사시대의 생활 두 번째로 청동기와 철기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동기 시대부터 살펴볼까요? 자, 한반도에서 살았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하나하나 공부해 볼까요? 자, 먼저 의인데요. 자, 옷 같은 경우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한 모습들이 자, 청동기, 철기 시대로 이어지면서 쭉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선생님이 따로 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 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죠. 그게 바로 뭐의 시작이다? 그렇죠. 벼농사의 시작입니다. 자, 벼농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신석기 시대 농사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밭농사와 벼농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밭농사 같은 경우 그냥 씨를 쫙 뿌려놓으면 알아서 자라는데요. 이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물을 대주고요. 또 필요할 땐 물을 빼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농업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농업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 때부터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결과 자,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었다. 자,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남는 생산물, 먹고도 남았다라는 걸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잉여 생산물. 자, 조금 안 좋은 말 중에 무슨 잉여인간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잉여인간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잉여 생산물. 자, 그러면 이제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따로 보관을 해둬야 되겠죠. 왜? 다음에 농사에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보관을 해놔야 다음에 또 계속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보관을 해둡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자, 옛날만큼은 이제 토기 같은데 이렇게 저장을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토기가 아니라 이제 큰 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이제 보관을 하겠죠. 자, 창고 건물 같은 거를 이제 따로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잉여 생산물을 저장을 하는데 자, 이 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저 곡식은 누구 거죠? 그렇죠? 내 거죠. 네 거 아니고 내 거죠. 네 거 아니고 내 거, 네 거 아니고 내 거, 네 거 아니고 내 거라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생겨납니다. 뭘까요? 그렇죠. 사유재산의 개념이 자, 청동기 시대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나누어 먹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거, 내 거의 개념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거와 내 거의 개념이 정확하게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느냐. 사람들이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건데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사람의 본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이 많이 갖고 있는 꼴을 못 보죠, 우리. 그래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본능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속담인 것 같은데요. 자, 청동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곡식뿐만이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일 텐데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정복전쟁이 활발해집니다.
자, 정복 전쟁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기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나오고 진 사람이 나오겠죠. 이긴 사람은 이제 지배자가 되는 거고요. 진 사람은 피지배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레벨이 생겨났다는 거죠. 아하, 뭐가 출현하더라? 그렇죠. 이제 계급이 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등사회가 깨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계급의 출현을 정당화시켜주는 사상도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지배자들이 자 이제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피지배자들을 지배할 때 처음에는 칼로 지배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칼로 지배를 할 수는 없겠죠. 자, 가장 단순하게 우리 일제강점기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자, 처음에는 총과 칼로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저항운동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 무슨 통치로 바꾸게 됩니까? 그렇죠? 문화통치,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로 바꾸게 되죠. 한마디로 1930년대에는 자, 어떤 사상을 내세우면서 야, 조선아, 일본과 조선은 결국에 조상이 같아. 일선 동조론이라든지 야, 조선아, 일본과 조선의 몸은 한 몸이야. 내선 일체라든지 이런 사상으로 이제 우리 조선인들을 세뇌 교육시키면서 민족성을 말살시켜갔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지배할 때 계속해서 칼로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떤 사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느냐? 야, 사람들아, 나는 너희하고는 태생부터가 달라. 나는 DNA가 다르거든? 어떻게 다른지 알아?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람이 아니야. 니네 엄마 아빠는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고 우리 엄마는 곰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와는 달리 하늘의 선택을 받았어 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선민사상. 자, 선민사상을 통해 이런 계급의 출현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선민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신화가 뭡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단군신화인 거죠. 단군신화. 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 가볼까요? 집. 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신석기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해안가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았던 반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어디에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느냐? 강가나 해안가에서 이제 조금 떨어진, 자, 여기가 신석기 시대의 집이었다면, 이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약간 높은 구릉이나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자, 산이 있습니다. 산. 자, 이러한 지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이런 지형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배산 임수 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배산 임수 지형에 집을 짓고 삽니다. 산을 등지고요. 자, 앞에는 물이 있는 지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산 임수 지형에 어떤 집을 짓고 살았느냐? 바로 신석기 시대 사람들처럼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틀린 그림 찾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줘 볼 테니 한번 세 가지 틀린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A는 신석기 시대의 움집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움집을 짓고 살았죠.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래? 3가지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2가지는 많이 찾는데 1가지는 거의 못 찾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집을 짓고 삽니다. 자, 지붕은 볼 필요가 없고요. 자, B는 청동기 시대의 집입니다. 자, A는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고요. 여기는 신석기. B는 청동기 시대의 움집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자, A와 B의 틀린 그림 찾기 3가지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가장 먼저 빨리 찾는 친구, 자, 댓글로 달아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뭘까요? 자, 맞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불 뗀 자리가 중앙에서 자, 한쪽으로 옮겨갔네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 2번째는 선생님, 신석기 시대는 땅을 깊이 팠는데요. 청동기 시대는 땅을 거의 파지 않았네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 마지막 3번째, 이걸 친구들이 대부분 못 찾았습니다. 뭘까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 단면들을 그려주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뭐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자, 둥근 원형의 자, 화덕의 위치가 중앙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의 자, 화덕의 위치가 한쪽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신석기 시대고 여기가 청동기 시대의 움집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상가옥화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상가옥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방바닥이 지하에서 땅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그냥 여러분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지하집을 탈출한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답을 잘 했는데 여러분 왜 이 방바닥이 원형에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 네모의 형태로 이렇게 방바닥이 바뀌어갈까요?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바로 공간의 효율성이라고 하죠. 자, 우리 이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모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 자, 여러분 아마 가사 다 알 거예요.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왜 모든 것은 다 왜 네모난 것일까? 가사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지구는 둥근데 모든 것들은 다 네모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 자, 네모고요. 우리 집도 다 네모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런 둥근 형태보다는 네모가 공간을 활용하기 훨씬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바뀌어 갔다라는 거. 또 하나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유재산을 저장하기 위해서 자, 집 옆에 자, 이런 따로 창고 같은 건물도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청동기 시대 사회에 가볼까요? 선생님이 여기에도 적어놨듯이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레벨이 생겨났다라고 했죠. 아하, 계급이 출현했구나. 자, 계급이 출현했다. 자, 그러면 이 계급 출현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군장들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자, 고인돌.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고인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제 강화도라든지 그다음에 고창, 화순. 자, 이런 데 가면 이제 고인돌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고인돌의 이 뚜껑 있죠, 뚜껑. 자, 여기를 덮개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덮개돌의 무게가 뭐 적게는 50톤에서 많게는 100톤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돌을 산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무덤을 조성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노동력이 동원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무덤의 주인이 단순한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던 힘이 있었던 사람의 무덤이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히 이제 우리가 경주 가보면은 왕릉이 굉장히 많죠. 자, 왕의 무덤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경주에 가보면은 왕릉.
자, 경주뿐만이 아니라 서울에만 가봐도 여러분 뭐 왕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울과 그 주변을 보면은 이 왕릉의 사이즈가 엄청 크죠.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무덤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무덤의 사이즈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생전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듯이, 자, 이 고인들은 아마도 청동기 시대의 군장의 무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물 한번 가볼까요? 유물. 자,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유물 또는 도구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앞 시간에 도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뭐냐? 말 그대로 청동기이기 때문에 청동을 썼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청동검이 있겠죠. 청동검. 자, 청동으로 만든 검인데요. 자, 대표적으로는 중국의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라고 해서 자, 비파형 동검이 됩니다. 자, 비파형 동검. 자, 이거는 중국의 악기 비파를 닮았다. 자,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동방울도 있을 것 같아요. 청동방울. 자, 여러분 말 그대로 청동으로 만든 방울, 딸랑이 같은 거죠. 딸랑이. 청동방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동거울도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청동거울. 자, 그런데 이 청동거울은 아직은 무늬가 거칠었기 때문에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자, 거친 무늬 거울. 청동으로 만든 거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청동이나 청동방울이나 청동거울 같은 경우는 누가 사용했느냐? 그거는 바로 군장이 사용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청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매장량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청동을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에 이제 다이아몬드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정말 작은 것도 수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함부로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었던 이런 도구가 청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군장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선생님이 그림을 이제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요. 당시 이제 군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에는 자, 청동 방울을 이렇게 들고 있었을 테고, 한쪽 손에는 자, 이런 비파형 동검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목에는 자, 청동 거울. 자, 이런 것들을 달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당시 군장의 모습이 자, 이런 형태였을 테고, 군장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치장을 하고 다니면서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의 마지막 도구, 자, 그건 바로 뭐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경 도구가 있을 텐데요. 청동기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농경 도구는 뭐였느냐? 돌이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반달 돌칼입니다. 자, 반달 돌칼. 자, 반달 돌칼은 뭡니까? 말 그대로 반달 모양의 칼인 거죠. 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끈을 단 다음에 자, 이 반달 돌칼을 가지고 이제 곡식의 줄기 같은 거를 이렇게 자르는데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왜 청동기 시대인데 여전히 농경 도구는 돌이었느냐? 자, 학교에서 질문하면 많은 친구들이 대답을 잘 하죠. 뭐다?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또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팠을 경우에 이렇게 구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뭐 다이아몬드, 호미 이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너무 비싸서 만들 수도 없었을 뿐더러 자, 금방 구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땅을 깊이 팔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농경의 도구는 돌이었다는 거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여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 이제 마무리했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철기 시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거 청동기 시대와 이제 거의 흡사하고요. 자, 도구 부분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선생님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도구. 자, 철기시대이기 때문에 도구의 재료는 그렇죠? 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라고 한다면 세형 동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형 동검은 말 그대로 자, 칼이 자, 모양 자체가 굉장히 가늘어졌다는 겁니다. 자, 가늘 세자이기 때문에 세형 동검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하신 내용과 조금 말이 안 맞는데요. 철기시대에는 자, 세형 철검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세형 철검이 아니라 여전히 세형 동검입니까? 청동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친구들? 그거는 바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동기 시대가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죠. 자, 청동기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청동기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 가겠죠. 대신 자, 이제 철기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철기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철기를 사용하는 시대가 나오겠죠. 따라서 자, 이 세형동검 같은 경우에는 자, 철기와 청동기가 공존했던, 자, 아직까지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던 시기에 사용이 되었던 동검이 세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 5G를 쓰고 있죠. 하지만 어떤 친구도 있습니까? 2G 폰, 그러니까 뭐 폴더폰이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폰 쓰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이제 5G, 한 98% 정도는 5G를 쓰겠지만 아직까지 한 2% 정도는 뭐 2G 폰을 쓰는 사람도 있듯이 2G와 5G가 이렇게 공존하는 시기가 지금 현재이듯이 이 세형 동검이 사용이 됐던 시기는 청동기와 철기가 공존했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세형 동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세형 동검은 우리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라는 겁니다. 자,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자, 청동기.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지도를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지도가 있을 때 자, 지도 잘 보입니까? 자, 지도를 조그맣게 그려긴 했지만 여러분 빨간색은 우리 청동기 시대에 배웠던 비파형 동검인데요. 자, 비파형 동검이 주로 이제 발견이 되는 지역은 만주와 한반도의 북부에서 이제 주로 발견이 되는데 세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발견이 되고 있느냐? 우리 한반도 내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뭐냐? 쉽게 말하면 세형 동검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Made in Korea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세형 동검은 우리 한반도 내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였다라는 걸 보여준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세형 동검이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청동기라고 했을 때 이걸 만들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있지요. 자, 그게 바로 뭐냐?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자, 여러분 거푸집은 쉽게 말하면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붕어빵 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틀에다가 밀가루 붓고 그다음에 팥 넣고 밀가루 다시 부어서 구우면 붕어빵이 나오듯이 이 거푸집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틀이 있으면, 나무 틀이 있으면 세형 동검, 자, 이런 칼 모양의 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부으면 됩니까? 그렇죠. 청동을 부으면은 이제 한 자루씩 뭐가 나온다는 거죠? 세형 동검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하,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형 동검을 만들었던 하나의 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화폐도 발견이 됐는데요. 자, 그 화폐가 바로 명도전이라고 합니다. 명도전. 자, 명도전은 여러분
식칼 모양이면 식칼. 자, 전자는 돈 전자고 도자가 칼 도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칼 모양의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명도전은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돈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돈이었던 명도전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다? 그렇죠. 당시에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중국과의 교류. 자,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명도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먼 훗날 수천 년 후에 자, 우리 후손들이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발견했어요. 자, 땅에서 그럼 달러는 미국 돈이니까 우리가 미국과 교류를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붓을 하나 써볼까요? 붓. 여러분 붓. 자, 이거 있죠? 붓. 자, 붓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경남 창원 다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붓은 뭔가 글자를 쓰는 데 사용하는 도구니까 우리가 한자를 사용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청동기와 철기시대까지 해서 한반도에서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모두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